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처음에 보셨죠? 저희 슈퍼소닉 TV가 바로 두 번째 K2 블랙팬서 티셔츠를 출시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디자인이 먼저 것보다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예, 첫 번째 거는 시제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교를 하면은 두 번째 제품이 더 발전이 됐다, 더 멋있다. 예,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애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지금 뭐 여성들도 굉장히 이쁘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여러분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 70주년 전승절. 전승절이죠. 네,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러시아의 국방장관 쇼이구 예. 이분께서 이 북한을 다녀갔는데 놀라운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북한의 무기를 가져가면서 이 북한 무기 개발에 힘을 써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흘러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해외 이제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의 뭐 굴라그넷인가 이제 이런 네네. 그 매체 같은데 곳에서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서 들어왔는데, 이 국내 언론사들은 뭐 전체 언론사 중에서 일부만 극히 일부만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북한군 개발한 무인기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계속 무인기 얘기만 지금 삶아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이미 얘기를 했죠. 저렇게 한 방 우리 먹었잖아 또. 근데 이제 저는 한 방 먹었죠. 예, 그리고 이제 날짜 시간이 이제 하루 또 지나면서 보니까 뭐 무기를 사간다고? 근데 그게 그것도 우리를 또 흉내내는 것 같아 순서가. 뭐냐 자주포야. 자주포. K9 자주포를 흉내낸. 아니 이제 그거에 맞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의 자주포 장사정 자주포에 맞서서 K9은 이제 개발이 급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그런데 북한도 러시아 서로 그것도 이제 주고받고 팔겠다. 그게 얘기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M1978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개량한 1989. 1989. 그동안에 우리 뭐 매니아들 분야에서는 옛날에 20년 전 한때 북한의 곡산 자주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또 주체포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름이 주체포예요. 네, 곡산이라고도 하고 곡산 네네. 시리즈 뭐 해가지고. 네네. 그게 170mm인데 이거를 이제 170mm. 네, 당연히 이제 탄약과 함께 이제 구매를 이제 하려고 한다. 네네. 근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 연관된 뉴스들이 있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투를 이제 그 넓은 평야에서 하는데 그 영상들을 이제 찾아서 보시면은 시간 나실 때 기존에 우리가 이제 포탑식에 밀폐식에 우리 자주포만 생각하잖아요. 이 그 곡사화기. 그렇죠. 근데 개방식 오픈탑. 오픈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여전히 뭐 그 전쟁을 벌이기 전에도 오픈탑 자주포를 골고루 이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거리가 나오니까 그거를 많이 쓰더라고 지금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이미 뭐 한 거의 15년 전에 없애버린 건데 그 M110 203mm 그다음에 M107 175mm가 있었어요. 그거 거의 똑같아 모양이.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쳐버렸죠. K9 자주포의 양산 배치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구식이다. 사람이 또 많이 들어가고 운영하는데. 그리고 이제 발사 속도 늦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쳐버리고 이제 그게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라진 이유를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이게 러시아 얘기고 이제 북한 얘기까지 했잖아요. 최근에 또 우리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이 그게 또 어디 심취해가지고 야 우리도 필요할지 몰라. 그 203mm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개발을 203mm 개발을 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개발 중입니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북한의 M1989 주체포 이것이 지금 170mm예요. 기존의 것은 152mm였죠. 사실 뭐 공사권의 이제 표준 그 구경은 이제 152였죠. 우리가 이제 155mm듯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155mm. 그런데 지금 이 M1989 주체포가 사거리가 거의 뭐 53km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저 후반부에 이제 연관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시기상 역사적으로 시기상으로 우리가 시간 지나가면 이제 과거를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 남북한이 이제 그 탈냉전 되고 나서 소위 동독도 붕괴되고 그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된 직후에 북한에서 이제 위기감에 뭐 전력 증강을 급히 하면서 남조선 대한민국을 이제 위협했던 최초의 시작. 지금 이제 30년은 이제 이게 그 역사 무기 역사인데 남북한 이제 위협받고 위협하는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걸로 시작해서 북한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물론 기존에
6.25 전쟁 휴전 이후로 기존의 재래식 전력, 우리가 알고 있는 재래식 전력, 뭐 미그 11 전투기부터 뭐 T-55 전차, T-60 일반적인 거는 대량으로 이제 증강을 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이게 뭐 해법이 없다,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가 이게 지금 그 자주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3년 4년도부터 본격적인 이걸 가지고 휴전상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어요 하면서 당시에 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어 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장사정포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30년 전이에요. 이제 이걸로 시작했어요. 남조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기존의 재래식 무기는 이제 숫자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만약에 휴전선이 무너져서 이제 전쟁이 다시 또 재발되면은 서로 이제 알고 있는 무기 가지고 양이 누가 더 많고 병력이 누가 더 많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고 또 이제 더불어서 땅굴 얘기. 그다음에 예전에 얘기했던 AN2 같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위협수단이 이제 대두가 됐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장사정포.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뭐 SLBM, 뭐 핵탄두, 장거리 탄도탄, 뭐 대형 뭐 방사포,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카피뜬 무인정찰기. 그러니까 줄줄이 이게 시간별로 우리가 이제 위협의 종류가 더 이렇게 북한에서 더 하는 거죠. 덧붙이게 하고 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 출발점이 이거예요. 장사정포. 예, 30년 전에. 그래서 이 M1989 주체포가 사거리가 53km라서 이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K-55 자주포 양산을 끝내 무렵에 이제 K9 자주포가 급히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된 게 제 기억으로도 처음 K9 자주포 이름을 들었던 게 1995년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K9 자주포 구성체가 일부러 또 해외 그 부품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 지금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슬그머니 어디 갔더니 이제 어디 사람 만나러 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95년도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 서로 경쟁이라는 게 대응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쇼이구가 가져가겠다. 이게 물량이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남조선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 체계가 투발 이 발사체 이런 걸로 바뀌면서 이 장사정포의 역할이 조금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좀 뒤로 후방으로 빼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알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가져가겠다 하는 거예요. 또 자기네 이제 대평원에서 그 전투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하면서. 그래서 이게 오픈탑 형식도 필요하다. 빨리 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왔다 간 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 전 모델이죠. M1978은 퇴역시키거나 거의 뭐 2선 부대 배치를 했고 지금 이 M1989 주체포를 주력 자주포로 그 자리를 대체를 했어요. 근데 역시 북한도 이제 어떤 이 보여주기 이런 쇼 같은 데 이제 하여튼 강해서 최근에 완전 밀폐 포탑, 우리 그 K9 자주포 형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지. 슬금슬금.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픈탑은 조금 이제 그 종류를 좀 빼는 거죠. 그 전방 부대나 후방 부대 이제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K9 자주포를 일원화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거꾸로 대응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오픈탑을 이제 일부 좀 빼내고 보관을 하는 거죠. 유사시에 또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기가 더 필요하고 막 소모가 되니까 잘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름칠해서 잘 이제 밀폐해서 보관한 거를 러시아에서 내가 먼저 급해 가져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이 북한에서 탄약 여러 가지를 지금 이 구매 목록에 올려놨는데 그 목록들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T-54, 55 용 100mm 전차포 탄약, 그리고 T-62용 115mm 전차포와 탄약, 그리고 60mm 박격포탄과 56식, 64식, 68식 돌격 소총도 이 러시아 구매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 필요하죠. 와, 정말 많이 가져가네요. 러시아도 이제 예비군들 그 자원을 동원을 하면은 좀 사용하기 쉬운 무기가 요즘 것보다는 옛날 구형들, 뭐 따발총, 지금 따발총도 가져간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비웃는데 실제 전쟁에서는 여러 종류의 하여튼 작동만 잘 되고 탄약 보급이라든지 또 군수 지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형 무기도 사용만 잘하고 배치만 잘하면은 잘 혼합해서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새 거 아니면은 저 새끼들 뭐 이러는데 그래서 북한이 지금 무인기 개발해서 날렸냐고 그렇게 무시해요. 끝끝내 무시를 하니까 난리잖아.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그래.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개발이 다 완료와 배치가 안 되고
예. 그런 아주 뭐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내가 폼 나는 사람이야, 폼 나는 나라야 이제 이것만 강조하는데 현실적인 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열 압력탄, 그건 다 기본이죠. 일명 진공 폭탄에 쓰이는 그 화염 방사기. 왜냐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 체계를 이제 보면서 모방을 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부 기술이 자 북한은 북중러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북조선은 그 지역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에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남한에서 보면은 왼쪽은 중국이 있고. 그러면 되게 운반, 어떤 그런 장비 입수, 그게 뭐 항공기로 안 해도 되잖아. 지상으로 다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교류가 있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걸 다 뭐 우리가 정찰 이성으로 다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물스물 들어온 게 정착을 해가지고 어떤 서로 간의 호환성,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이제 무기 체계 호환성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무기들이 이렇게 폴란드 판매하면서 호환성이 나토나 미국에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저쪽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 러시아의 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에 왔다라는 건 이 김정은이 노렸던 이 방산 세일, 이 쇼케이스. 그러니까 거의 뭐 성공을 그러니까 입장을 좀 바꿔놓고 북한에서 이 남한을 볼 때 저 쌍놈의 새끼들 지금 무기 잘 파네. 야 우리는 뭐 팔 거 없냐? 알아보라고. 저쪽 뭐 좀 무기 탄약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목록을 아예 만들어서 딱 가서 세일즈를 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초청해서 보여주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하자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뭐 내가 잘났다, 우리 대한민국 대단 이것만 생각하지. 쟤네들 저쪽은 또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NK 뭐 방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스코리아. 쟤들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거죠. 이 러시아가 이 북한 무기를 구매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사이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탄약은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물스물 갔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이제 무기 체계 이름까지 등장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러시아 쪽에 굴라그넷인가 그쪽 통해서 얘기가 이제 흘러나온 거예요. 러시아 국방부 쪽의 내부자 얘기로 흘러나온 거예요. 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보여줬겠지 러시아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게 170mm 주체포. 그러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따발총도 포함시키고 RPD 기관총. 그다음에 불세 대전차 미사일. 러시아 걸 모방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평원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당장 필요한 것들, 소모성이 높은 것들을 이제 사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인기들, 온갖 종류의 무인기는 이제 이란에서 다 조달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그렇죠. 땅덩어리가 다 붙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성향이 다 반미 아니면은 미국하고 완전 철천지 원수 북한.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러시아가 이 북한 무기를 가져가면서 내건 조건이 뭐냐면은 이 북한 무기 개발을 지원하겠답니다. 요청도 했겠지 북한에서. 그러니까 무기 갖다 줬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기사들을 또 이렇게 면밀히 그 문장을 보면은 이게 좀 현찰 거래가 아니라는 거, 돈이 서로 뭐 모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물물 교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추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 쪽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일단 가져가고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완성이 안 된 무기 개발 그것을 러시아가 다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포착이 안 되는 게 국경 붙어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죠. 사람도 그냥 걸어와도 되고 거기서 그냥 차 타고 그냥 밤중에 아니면은 위장된 차 있잖아. 일반 미수 차량처럼 건너오고 거기에 그 개발을 도와줄 사람들이 서류처리에다가 가방에다 들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말 그대로 북한의 내부 첩자가 전달 그 얘기를 안 해주는 이상 모르지. 그렇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무기 개발 지원을. 근데 지금 무기 개발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지금 완성을 못 시킨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펼쳐놓은 것 중에서 전 무기 체계 중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좌판 벌려놓고 개발이 이제 완성이 안 된 게 좀 지지부진한 게 바로 SLBM. 그다음에 그 플랫폼의 잠수함, 큰 3,000톤 이상의 잠수함. 이게 이제 진전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개발. 이 얘기하면은 또 뭐 앞서간다 무슨 뭐 북한이 무슨 뭐 우리 보라매를 개발하는데 쟤들은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 뭐 맨 땅에 헤딩하느냐 또 이제 이런 얘기 하시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전투기의 어떤 신형 모델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SU-25나 미그-29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량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자 러시아 공군이 지금 주력기나 대부분의 우리 영상, 유튜브로 이제 들어오는 영상들을 보시면은 네. 사용되는 온갖 전투기나 공격기, 전투공격기 보면은 거기서 일단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러시아 공군의 미국 29가 안 보여. 러시아 공군에 일단 미국 29가 안 보여.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미국 29가 네. 예. 그러니까 2성급이라는 거지. 방공 전투기로 이제 후방에서 이제 대비하는 뭐 미국의 폭격기 뭐 이런 걸 이제 네네. 깊숙이 후방에. 네. 그래서 주력기가 아니야 러시아에서는. 이성에는 물러났고. 네. 물론 이제 Su-25는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 그렇죠. 개구리발은. 이번에 전승절 때도 엄청 날아갔어요. 빨간 불꽃을 막 일으키면서 뭐 북건이냐 그러잖아. 북건. 탑건이 아니지 북건. 북건. 네, 방송사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29가 유별나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안 보이고 반면에 북한은 주력기죠 이게. 주력기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네네. 물어봤더니 아 러시아가 이제 그러한 대가로 서로 이제 뭐 물물 교환이나 서로 이렇게 원조를 한다면은 네. Su-30 시리즈가 될 것이다 플랭커. 오 그래요. 그게 이제 뭐 하이급이니까 또 스텔스 이하에서 하이급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북한이 그걸 많이 원했죠. 옛날에 그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그 공장까지 방문했었어요. 한 20년 전에. 네네. 그게 이제 가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Su-30 플랭커 시리즈를 이제 원하고 줄 것이다 하는데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역으로 계속 날려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뜨문뜨문이라도 그렇죠. 쓰고 있는 주력 무기인데 네. 그거를 빼주기는 난 좀 어렵다 보고 아마 신규 발주 주문을 넣어라. 만들어줄게. 시간을 가지고. 네네네.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줄 수는 있다. 주문을 넣어라. 근데 또 이제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을 이제 자기 침공을 했지만은 또 이게 그래도 한편으로는 바로 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이제 전쟁 그 도발을 이제 일으킨 거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또 무기를 그냥 막 그냥 북한을 끼고 하면은 2중 3중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니까 네. 국제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주 주문을 받아놓을 것 같아. 자기들끼리. 네, 뭐 사인도 하고 해서 언제 뭐 좀 천천히 줄게. 우리 지금 뭐 싸움하고 있잖아, 전쟁하고 있잖아, 쳐들어갔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뭐가 필요하냐? 보완책이 또 북한도 필요하고 러시아도 뭐 선물을 줘야 되잖아. 줘야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미그 19 개량이야. 미그 35로 바꾸는. 아 미그 29를 미그 35로 네, 바꾼다. 이제 이름만 바뀌어 있는데 그 제품이 이제 국제시장에서 2002년도 같은 2007년도가 제가 보기 시작한 게 2012년에 봤나. 네. 그때부터 이게 물건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 러시아 전투기도 수호이 설계국의 플랭커 시리즈는 꾸준히 잘 팔렸어요. 뭐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 조치로 또 뭐 주문했다 취소하는 이집트나 인도네시아도 있지만은. 네네. 그래서 어쨌든 미그 29를 미그 35를 이제 개량. 근데 핵심은 뭐 복잡하지도 않아. 그 네네. 품목이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는 거. 에이사 레이더 러시아제 받았어. 그래요.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 왜냐? 우리 대만 공군에 지금 F-16 개량하고 있죠. V라고 그러죠. 네. 대한민국 공군의 KF-16U. 그거 잘 구별이 어려워요. 레이더 바꾼 전투기는 표시가 안 나. 이게 딱 맞는 거야. 잠재적인 어떤 중간 단계의 전력 증강이라는 게 뭐 북한 공군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국경이 붙어 있잖아. 그렇죠. 그 전달하기 쉬워. 뭐 항공편으로 무슨 뭐 수송기로 맨날 뻔히 걸리는 거. 그것보다는 철도도 뭐 걸리기 쉽다 하면 이제 자동차에 부품 그 에이사리다 박스에다 크게 넣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넘기면 돼. 이 국경선 넘어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표시 안 나고 알려지지 않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럼 레이더만 뭐 개량 교체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미사일도 이제 바꿔야지. 미사일. 그렇죠. 그 소위 뭐 러시아파 암남스키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 네. R77 에더. R77 에더. 네. 근데 지금 북한 공군의 그 미그 19에 달려 있는 공대공 미사일은 단거리 R60 에피드 적외선 유도 방식이죠. 네. 그다음에 R27 알라모. 요거는 이제 반능동이에요. 뭐 스페로 같은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 공군이 동시에 미사일도 받아야 돼. 신형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러시아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전쟁 뭐 다들 아시지만은 지상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구닥다리 포탄들 막 소모되는 박격 포탄, 뭐 따발총 뭐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항공 분야는 그렇게까지는 뭐 아주 막 심하게 소모가 되거나 뭐 아주 심하게 뭐 우리가 베트남전이나 뭐 걸프전 보듯이 그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특히 공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가
좀 일부 빼서 줄 수 있어. 대신 탄약 빨리 보내 막 대량으로 보내. 그러니까 소모되는 게 좀 틀려. 필요한 게.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은 좀 일부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미그 35 이제 개발하다가 팔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제 레이더들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좀 빨리 만들 수 있고, 전투기 완성폭보다는 A사 레이더 만드는데 시간이 더 짧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외형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표시가 안 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받아서 이제 북한이 미그 19를 35로 개량했다 치자 이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그 정보를 입수해도 뭐 당장은 우린 뭐 스텔스 전투기의 주력이고 뭐 KF-21 보라매가 또 도배를 할 것이고. 네네. 그 큰 걱정을 안 해. 그까짓 거 새끼들 뭐 이러면서. 네네.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동해상에서 네. 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북한, 중국 입장에서는 그 RC-135 정찰기. 네, 북한을 감시하고 그 러시아를 감시하는 알게 모르게 감시하는. 네네. 그거를 격추하는 데 쓰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1969년인가요? 20-21 그 아치키 미군 그 기지에서 이륙했던 20-21 정찰기가 북한의 미그 21에 격추된 사례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북한이 이제 미그 23하고 29를 띄워서 미공군의 RC-135를 격추를 한번 하려고 위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네. 이 전승절이나 이 7월달 지나간 7월달에 모든 그런 남북한의 군사 어떤 그런 이슈들을 네. 전에 6월달에 네. 북한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제 위협을 했던 게 동해상에 RC-135 내가 격추한다. 그랬죠. 한 달 내내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모멘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전투기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왜냐면은 R-77 에더가 이제 사거리가 80km예요. 네. 근데 기존의 알라모는 이제 반능동이기 때문에 70km고, 그러니까 성능상에 제대로 이렇게 격추하려면은 이런 신형 공대공 미사일 나름대로 북한이 네. 받아서 입수해서 한 방에 날려야 되니까. 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위협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동해상에서 그 격추가 만약 된다면은 네. 할 수 있다고 보거든 저는. 된다면은 이게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네네.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SU-30도 주문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받을 때만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 측근이 얘기하는 게 그거 SU-30뿐만 아니라 네. 킬로급 잠수함도 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킬로급 지금 현재 그 시리즈 종류가 많은데 네. 현재 생산하고 있더라고. 그 구닥다리를. 그러니까 개량용이겠죠, 개량용. 그래서 현재 생산을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납품하려고 개량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재래식 잠수함도 넘기면은 또 이게 그거 찾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북한은 이 굶어 죽더라도 이 무기 개발은 멈추질 않지 않습니까? 북한은 오로지 하나 그냥 남조선을 먹겠다. 미국을 띄워놓고 오로지 그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희생하고 이제 무기 개발, 네네. 양산 배치,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 쇼이구 불러서 이제 무기 제공. 반대로 기술 좀 받자. 근데 우리가 그걸 추적하기에 쉽지가 않고 이게 땅덩어리가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붙어 있어. 중국, 러시아. 그래서 북중러라고 하죠. 북중러. 네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은 게 북한이 이제 소원성체할 분야가 남은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SLBM 분야, 잠수함 분야. 네. 두 번째는 이제 항공 분야다 이거죠. 그렇죠. 이 북한이 30년 전 1993년까지는 미그 29 그 C 미그 19-C형까지는 조립 생산을 했었어요. 그것도 그걸 통해서 받았어요. 그 컴포넌트를 받다가 이제 러시아 완전히 그냥 거지되고 그때 당시 90년대 네. 북한도 상황이 막 저기잖아요. 굶어 죽기 시작하는 상황을 접어들면서 그게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러면 지금 30년 지났는데 웬만한 무기 체계를 전차부터 대전차 미사일부터 온갖 종류 뭐 다 카피 뜨고 이란한테 지원받아서 서로 막 짝짝꿍대서 개발하고 물론 그 옛날에 파키스탄 지원받아서 뭐 핵무기도 개발한 이제 사례가 있고 네. 초기에 기술을. 지금은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보세요. 남조선 새끼도 꼴보기 싫은데 저기 까불고 난리 피우고 수출한다고 까부는데 자주포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카피 뜬 게 있어 중국산을. 근데 안 된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전투기. 전투기 하나죠. 예. 보라매. 그렇다고 뭐 해킹화해서 뭐 똑같은 거 만든다. 그거는 더 뭐 좀 더 상식이 어긋나는 얘기고.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당장 빠른 방법이 이제 쇼이구도 왔고 하니까 잘 이게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뉴스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중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러시아한테는 그냥 계속 밥 먹자, 차 마시자, 뭐 담배 피자 뭐 계속 불러다가 야 나 시간 돼 하면서 계속
숫자가 나오더만요. 그 미팅한 숫자가. 그게 다 뭐겠어요. 다 기반이 되는 거지 얘기가. 서로 필요한 것들. 얘기가 잘 통했다는 거죠. 서로 필요한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뭐 SU-30 시리즈가 차후에 북한에 나타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나타나고 킬러콥터 나타날 것 같고 그 중간에 우리가 F-16U, KF-16U를 이제 하듯이 표시 안 나는 전력 증강, 성능 증강. 그게 이제 미그 19를 미그 35로 만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놀라는. 근데 놀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해상에서 미군 정책이 격추됐다. RC-135 시리즈가. 네네. 그게 제일 걱정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최근 북한과 이 러시아의 동향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KF-11 보람에 차질 없이 빨리 양산. 처음에 초기에 60대 뭐 이렇게 막 양산 많이 하면서 본격 개발, 그다음에 멈티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 6회 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그 과제잖아요. 진짜 열심히 정성껏 행정제도, 뭐 방사청, ADD 좀 조용히 계시고 너무 간섭 많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카이에서 지금 죽겠다고 그래요. 너무 간섭이 심해서 홍보까지 다 홍보까지도 관여를 다 내 거야. 이게 방사청이 어느 날 갑자기 출범할 때는 안 그랬어요. 2006년도 뭐 그때 뭐 2010년 이럴 때는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실적으로 들어가니까 다 내 거야. 내가 다 홍보해야 돼. 너 빠져. 네가 지금 조립하지만 내가 다 홍보해야 돼. 야 유튜브 이것저것 다 해. 아주 난리로 피고 있더만 진짜. 다 실적이래 그게. 하나하나 모든 게 홍보까지. 실적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국방과학 연구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뭐 자리를 옮기고 뭐 서로 자리 나눠 먹기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인기 지금 먼저 번에 무인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좀 우리 좀 이렇게 개선할 게 많아. 네, 이거 지금 드린 말씀은 뇌피셜 아니고 오피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출처를 뭐 얘기하면 그 밝혀야 되잖아. 그분은 안 다쳐? 다치지? 네네네.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제를 한 건데. 아니 뭐 뇌피셜이 어떻게 뭐 뇌피셜도요? 뭐 근거가 있어야 돼. 발단이 있어야 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근거가 있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출발점이 있어요. 뇌피셜도.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유튜버들 계시잖아요. 뭐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뭐 저 허무맹랑하다. 뭐 그거는 또 아니야.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뭐 뒤져서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더 저기를 하는 거죠. 추가해서 더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집중, 면밀하게요. 그래서 이 밀리터리 유튜버계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정화가 됐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기까지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지금 최근 북한 러시아 정세를 좀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슈퍼소닉 미디어에서 SPSN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게시를 했습니다. 밑에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구경들 한번 해보시고요. K2 블랙팬서 탱크가 아주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 부탁드립니다. 근데 PD님,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사서 모으는 입장에서는 2탄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2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게 티셔츠 2탄 이제 나왔어요. 1탄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먼저 이제 다 판매된 그것도 찾게 된다니까. 그 전 것도 저희가 다시 재제작을 해가지고 수량이 좀 남아 있어요. KF-21. 그거는 몇 장 없어서 빨리 오셔서 클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이제 콜렉션 모으는 입장에서는요. 그 전 것도 궁금하다거든. 그러니까 마이너 아이템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되게 다른 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입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K2 블랙팬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과 저 소니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